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고성규입니다. 오늘은 고대서부터 현대까지 그 수리학의 변천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자료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예, 고대 옛날에 남아 있는 것들이. 사실 원시 시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그 당시엔 수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지금 근대에 와서 이렇게 굉장히 발달을 했지만 하기 전에는 대부분 무속에 의존을 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이제 미신적인 치료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에는 약 한 3,000년 전에부터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조금씩 발달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원형집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죠. 그게 이제 고려 시대의 의사들로 한국으로 즉 고려로 영향을 받아서 그게 고려에 있는 그 당시에 마의들이 치료를 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또 다시 펴낸 것들 그런 서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계속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현대 이제 수의학이 발전해서 옛날에 그런 방법들은 하나의 미신으로 남아 있고 한방 치료로 그냥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보면 이제 서양 의학들이 서양의 수의학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따지고 보면 의학의 의자를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의 의자는요 지금의 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무당무자를 썼어요. 의자의 아랫변에 무당무자를 썼던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 무속들이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코올이라는 것이 소독 효과, 즉 치료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걸 알면서부터 술자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랫변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술주자 중에 삼수변을 빼고 변으로 집어넣어서 그래서 의자를 만드는 거죠. 의술의 의자가.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죠. 세월도 변해가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아무래도 무속들이 이렇게 구술해서 주술사들이 사람이나 가축이나 치료를 해달라고 이렇게 빌고 그랬는데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무당무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술, 그러니까 알코올이 소독 효과, 즉 치료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의자의 아랫변에 무당무자가 빠지고 술자가 들어간 거예요. 네. 재밌죠? 자,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의, 최초의 마의는 누구였을까? 그럼 삼국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료가 한국에는 없어요. 근데 다행히 일본의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게 어떤 자료냐면 고구려의 그 승려 해자가 그 일본에 건너가갖고 일본의 이제 성덕태자죠. 쇼토쿠 태자라 그래서 그 신하인 다치바나한테 요마법, 말을 치료하는 방법을 전수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일본서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우리 고구려 때 말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일본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마의가 있긴 있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만 필에서 수십만 필이 필요한데 그 말이 아프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하려면 당연히 마의가 필요하죠. 근데 그 당시에 다 마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기록들이 지금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래서 워낙 뭐 우리가 많은 외침을 받았거나 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소실돼서 없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일본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치료한 것을 최초로 우리 기록상으로 알고 보면 고구려 승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 가서 이렇게 요마법, 말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라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 삼국시대에 우리가 말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했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대륙에.
그래서 보면 주례 천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수의는 가축의 질병, 즉 종기와 이런 거를 돌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미 춘추 전국 시대에 마의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당시에도 거기에도 말을 키워서, 그러니까 말을 키운다라는 건 한 국가의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농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치료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고려 때 영향을 받아서 우리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려 때 보면 수의학 박사라는 게 이제 처음 나와요. 여기 보면 수의학 박사 직책이 등기 보면 제 16가 고려 시대 그 수의학 박사는 품계인 경우가 아주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 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돌보는 태의학 박사는 종팔품인데 수의학 박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전식과 정결 등급이 태의원 최하의 품계가 보면 종구품이에요. 그 아래 등급이었다라는 거죠. 품계가 없는 약동, 약 썰고 뭐 이러는 심부름하고 이런 사람들 바로 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접을 못 받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엔 수의학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인기 있죠. 그러니까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한 1000만 시대 된다 그러죠. 뭐 저도 반려동물이 있습니다만 반려동물이 아프면 못 견뎌요. 빨리 치료해주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학교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 과가 요즘에 뭐 하늘처럼 높아졌죠. 지금 전국에 한 10개의 대학에 대부분 다 수의학과가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다 있어요. 굉장히 그 비율도 세고 또 굉장히 좋은 치료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시대에는 아주 형편없이 대우를 안 해줬다. 여러분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면 그 수의학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형편없이 대우를 안 해준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대우를 지금보다 더 했어야 돼. 왜냐? 지금은 반려동물만 대체적으로 동물을 치료하고 가축 치료는 물론 치료합니다만 이 당시에 말과 소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따위 대접을 했으니 얼마나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했겠어요. 또 여러 가지로 국법으로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어쨌든 수의사라는 게 마의라는 게 수의학 박사가 거의 임시직이었다고 보면 돼. 임시직. 그 이래놓고 뭐 치료를 잘못해갖고 말이 죽거나 그러면 굉장히 족쳤겠죠. 그래서 이 품계는 보면 중국의 그 당나라 관제 태복시 소속의 수의 제도를 본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온 이 원형집이라 그래가지고 유본형 이 사람들이 형제가 이제 만드는 저술한 수의서예요. 이게 이제 고려 때 넘어오면서 한국의 수의서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신편집성 마의방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그 원형집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편찬을 합니다. 권중화, 한상경, 조준, 김사영 이 사람들은 사실은 조선의 개국공신들이에요. 그리고 조준, 한상경 이런 사람들은 정승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거를 보고 다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목록을 해서 편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관이 1339년. 사실 이때가 이제 조선이 건국된 한 7년 뒤. 이때 이제 종정 원년이라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자식한테 양위하는 그 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신편집성 마의방이 편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송원 시대에 축적됐던 의학 서적들, 수의학 서적들을 고려 때 가져와서 조선 초기에 다시 집대성해서 만들어낸 의서입니다. 신편집성 마의방에 보면 이런 목록들이 쭉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 양마상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좋은 말을 구별해서 찾을 수 있느냐
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말이 이 말이 좋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림도 이렇게 돼 있고요. 상치도 그래서 이빨을 보고 나이를 저거 본데 저 나이 저 말은 과연 몇 살일까? 그 말은 나이를 뭘로 알 수 있을까? 이빨로 알 수 있습니다. 이빨로. 그래서 그 이빨을 보고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 그림을 그려서 이를 이렇게 보면 이게 몇 살이다 몇 살이다 구별하는 방법. 빨리 뛰는 거, 잘 달리는 말을 구별하는 방법. 한국 즉 동인 경험 목양 지법이라 그래서 이거는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죠. 그 당시에 우리만의 중국이 아니고 우리만이 그동안에 말을 키워서 말을 치료하겠던 그런 이렇게 하니까 안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체했던 게 낫고 이렇게 하는 게 절던 말이 괜찮아지더라 이런 것들의 노하우가 있었겠죠.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집대성에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혈명지도라 해서 이제 말에 침 놓는 자리, 고란문이라 해서 이제 말 눈동자에 병이 있어요. 가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말이 눈이 실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얀 점이 생기면서 그게 점점 커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름에 특히 말은 여름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충 때문에. 그래서 이 해충이 아주 못된 해충들이 말 눈썹에 앉아서 알을 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그 알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말 눈알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방수 안에서 그 애벌레가 다녀요. 지렁이처럼. 이것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배설들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걸 빨리 알아내서 이제 허에 지금 백태가 끼기 시작하면 말을 치료를 해줘야 돼요.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니들이라 해서 굵은 이렇게 바늘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사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실뱀장어 같은 게 막 다녀요. 막 꼬불꼬불하고 그 충이 그게 톡 찔러서 안방수가 빠져나올 때 쏙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하우가 많아야 되는 거죠. 수의사가. 그래서 그 수의하는 그 치료하시는 분이 그 수의사분이 이제 굉장히 노하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하면 안 빠지면 또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안방수가 빠지고 난 뒤에 치료를 한 뒤에 빛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수술한 눈을 가리고 최소한 3, 4주는 직사광선을 보지 않게 자외선을 보지 않게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안방수가 생기고 해서 아물면 또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명을 하기 때문에 말이 실명을 하면 안 보이는 쪽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쪽에 혹시나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육식동물이 달려들지 않나 해서 굉장히 더 예민해져요. 안 보이는 쪽은. 그래서 이 고란문이라는 그 병이 생기면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형문이라 해서 전염병, 그리고 이제 뭐 발굽에 생긴 병, 소재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많이 보는 병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양마성도 말을 보는 방법이 다 있죠. 뭐 코는 넓고 커야 하고 입술도 모아야 하고 갈기는 빽빽하고 가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배는 평평해야 된다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좋은 말을 구별하는 방법을 다 해놨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에 이제 말이 품종들이 많이 새로운 품종들이 나왔기 때문에 변형이 좀 있죠. 여러분들 아랍 말을 보면 굉장히 코가 커요. 왜냐면 호흡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양마상도 말을 보는 방법 같은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 신각침의 참부마 경대전. 이것도 사복시 제조 이서라는 사람이 인조반정 공신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이서가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원형본을 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와서 이거를 필사를 해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조반정의 공신이기도 하고 또 그 수어청을 하는 수어사였어요. 지금 말하면 예를 들면 어영청, 금유영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한 부서예요.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남한산성을 쌓고 또 이제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병자호란 때 그 남한산성을 지키다가 전사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경초집 언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서가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아까 그 신편집성 마의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의서들 이걸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아주 어려운 그 용어들이 많아요. 전문 용어들이. 그러니까 한자가 굉장히 어려운 한자들이 많아요. 저도 엄청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언문을 같이 함께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서가 필요한 것들만 다시 이렇게 함축해서 언문을 써서 한글을 써서 편집을 해놨어요. 굉장히 좋은 의서예요. 내가 볼 때는 이 당시에 이런 게 반드시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자호란이 뭐 있고 그랬잖아요. 그때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수선하고 말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역병이 나와가지고 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속수무책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소위 전염병, 가축의 전염병들에 대해서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되겠구나.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많은 사람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좀 볼 수 있게 글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좀 더 쉽게 한글로 언문이 들어가서 만들었던 게 바로 마경초집 언해예요. 상당히 제가 보기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조선의 이제 근대적 상황에 맞게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역병 예방이나 역병 정책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의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조선 시대에는 말을 치료하는 약재들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약재들을 가지고 사용을 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수많은 약재들 중에 치료하는 약재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또 많이 사용했던 약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리라 그래가지고 이 가시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있고. 저는 이제 청밀이 이제 약재를 썼다라는 건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청고. 이걸 제가 찾다 굉장히 굉장히 헤맸던 건데, 풀을 청자에 이게 소금이란 뜻인데, 그 사전에 보니까 한자에 보니까 그 청자 중에 청고 푸른 대나무 껍질 뭐 이런 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죽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굵은 소금 뭐 이런 거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마 파란 소금이라는 뜻인데 이 파란 소금이 어떤 게 파란 소금인지 아니면 그 티벳에 있는 그런 소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몰라서 제가 죽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메밀이에요. 메밀을 제가 약재로 썼는지 몰랐어요. 말 약재에. 그 다음에 이제 볏짚, 양이라 그래갖고 볏짚이나 보리집을 태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먹여서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런 거 태워서 물을 내서 머리 감기도 하고 뭐 다른 데 쓰기도 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백출 뭐 이런 거 아시죠? 출을 썼고. 제가 웅담을 말이 아플 때 약재로 썼다라는 걸 제가 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약재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방, 말을 치료하는 이제 의사가 쓰는 방법들이고, 그 다음에 이약, 그 다음에 침작. 그래서 침을 놓기도 하고, 또 꼬매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면 많이 찢어지고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꼬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작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에서 치료했던 겁니다. 이미 이때 이렇게 해도 상당히 치료하는 방법을 발전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얼만큼 조선시대만 해도 말 치료하는 게 어려웠냐 그러면 선조 때 이게 쇠미록이라는 그 오희문이 쓴 자기의 일기였어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에 아주 어수선한 한국의 그 조선 시대의 그 아주 어수선한 시대에 썼던 일기인데 여기에 보면 말 치료하는 일기가 나와요. 마의가 없어서 다리 저는 말을 보다 못해 민간 마의가 있는 곳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주 최소한 몇 킬로를 갔을 텐데 그 말이 발을 저는 말을 몇 킬로를 갔으면 그 말이 더 아파서 퍼졌겠죠. 굉장히.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끌고 와서 치료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한테 치료를 시키고 이게 보상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마의한테 부탁을 해서 말 치료를 하고 민간 마의한테 정부에서 인정받는 마의가 아니고 민간 마의한테 치료를 시키고 보상을 준 게 보면 술 한 사발 주기도 했고요. 누룩 한 장도 줬고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소주 한 그릇. 소주면 여러분 막걸리가 아니고요, 농주가 아니고 소주는 이때만 해도 굉장히 조금 지구로 말하면 양주 정도 되죠. 왜냐? 소주라는 거는 이거를 증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증류한 거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품도 많이 들어요. 소주 한 그릇은 이건 좀 제대로 든 것 같아. 근데 이제 막 지금으로 말하면 술 한 사발하고 누룩 한 장. 누룩은 이제 또 술을 만드는 원료니까, 발효 원료니까 그것도 좀 되는데 술 한 사발 사주고 막 하여튼 이렇게 했다는 재밌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럼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말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잘 못해서 문제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말 건강관리에 대한 실패 책임 처벌 규정이에요. 말과 소를 죽게 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사복시의 녹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사복시를 책임지고 있는 그 관리들이죠. 겸관은 이제 겸해서 자기의 보직 외에 다른 보직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겸관이죠. 마의, 그러니까 말의사 수의사죠. 그 다음에 양마, 말을 관리하는 마필 관리사, 그 밑에 있었던 관원 및 이속, 말하자면 허드렛 일 하는 이속들. 그래서 사육을 소홀히 해서 죽인 경우에는 새필당 한 마리를 자기 돈으로 사내야 됐어요. 세 마리당 한 마리.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말을 잃어버렸을 때는 수대로 추징한 경우도 있고, 만약에 내가 말을 잃었다 그러면 엉뚱한 짓을 했다는 얘기죠. 제대로 안 보고 잃어버렸다라면 그 잃어버린 만큼의 추징을 당했던 거죠. 여러분 옛날에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면 정말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이거 뭐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잘 돌봐야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말, 그러니까 순말 같은 경우에는 거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마만 빼놓고 대부분 다 거세를 해요. 그러니까 종마라는 건 그 무리 속에 가장 순말 중에 아주 우수한 말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거세를 하는데, 이 거세를 지금처럼 이렇게 뭐 마취를 하고 잘 그런 발달 안 돼 있었으니까 그 당시는 그냥 거세를 했겠죠. 가끔 저는 이제 몽골에 가서 몽골 사람들이 요즘에 거세하는 걸 봐요. 수의사가 안 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강제로 발을 묶어 갖고, 제가 어릴 때 제 시대는 그걸 알 거예요. 너 이 자식 잘못하면 사금파리로 뭘 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진짜 전혀 소독 안 해요. 그리고 칼에다가 그냥 불에다가 이렇게 달고 가지고 그냥 꺼내요. 꺼내가지고 그냥 잘라.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 있죠? 굵은 소금 이렇게 해서 확 비벼갖고 이렇게 해놔. 제가 몽골에 가서 보니까 그 옛날 재래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냥 묶어요. 묶어서 그냥 갈라서 고환을 드러내서 그냥 잘라버렸다.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딱. 와. 그러니까 말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실질적으로 뭐 지금처럼 마취를 하고 막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양 수의학처럼 이렇게 마취하고 그 당시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감염이 돼서 죽을 수도 있죠. 부었고 막. 저는 뭐 이제 거세를 잘못해서 지금 현대에 와서 거세를 해서 잘못돼 갖고 이렇게 붓고 그러는 건 저는 봤어요.
제가 키우던 말을 수의사분이 했는데 잘못돼갖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옛날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몽골에서는 보니까 거기다가 잘라내고 거기다가 굵은 소금을 막 비벼가지고 그냥 넣더라고. 그래서 이거 괜찮겠냐 그러니까 전혀 괜찮대요. 근데 거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 몽골은. 왜냐니까 습도가 굉장히 건조해서 상처가 굉장히 빨리 말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몽골은 이제 습도가 한국보다가 습하지 않아서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굉장히 빨리 아물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방식을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했다 그러면 굉장히 상처가 덧나고 감염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거세를 한 후에 3주, 즉 21일 안에 그 말이 죽으면 그 마의는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1일 3주 안에 거세를 해서 그 말이 죽어버리면 그 거세한 마의는 처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죠. 당연하겠죠. 말이라는 게 굉장히 그 개인이나 국가나 큰 농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말이 굉장히 소중한 농사였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그 마의라는 그 드라마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걸 본 기억이 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전통적으로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드라마를 하면서 왜 말은 서양말로 했을까? 우리말도 있는데 좀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좀 더 디테일한 거를 공부를 좀 더 하든가 연출진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훨씬 더 훌륭한 드라마였을 텐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유럽 사람들이 봤으면 좀 비웃지 않았을까. 자기들 전통 마을을 드라마 하는데 왜 말은 우리말을 갖고 있을까. 전혀 역사와 상관이 없는 말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드라마에 이제 천민 신분으로 해서 이제 그 어의까지 된 최초의 한방 외과가 이제 어의가 된, 그러니까 마의가 어의가 된 거죠. 이 백광현의 이제 일대기인데 이 백광현이라는 사람이 출세의 과정에 보면 어느 날 이제 그 시장에서 다리 저는 사람을 보고 이제 종기 치료하는 게 이 사람의 전공이었는데 그 침을 놔서 그 사람이 걸어 다닌 거예요.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말 헛되는 일 하는 사람이 가서 뭐 의원 가서 치료를 하려니까 치료도 잘 안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의인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면서 내 종기 치료를 해달라 내 다리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다 나와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장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굉장히 명의다라고 소문이 나면서부터 출세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시험을, 그러니까 의사고시를 봤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특채로 계속 어휘까지 된 거죠. 그 조선시대 사복시에 딸려 있는 말 질병을 고치는 치료하는 정칠품의 벼슬이었죠. 사복시 같으면은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죠. 말이 나왔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얘기들이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생활 속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너 거들먹거리지 마라. 너만 너무 거들먹거려요. 그렇게 흔들흔들 거들거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 너무 거들먹거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조선시대에 거덜이라는 벼슬이었어요. 사복시의 이것도 종칠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덜이라는 거는 이제 거마, 즉 말을 가지고 이동해주는 수단, 거마. 요즘 가끔씩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사례로 받는 금액을 거마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거마. 즉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교통비 정도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줘야 되지 않나. 거마비 아니 게 그 얘기입니다. 교통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이제 보통 동원이 됐었고, 양마, 말을 관리하거나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종칠품의
말찍이었어요, 말찍. 근데 재밌는 거는 정식 명칭은 이 사람들은 견마배요. 이 거덜이 하는 일은요, 이런 거였지만 또 하는 게 있었어요. 왕이나 국가의 정승이나 이 벼슬을 아주 높은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말 고삐를 잡고 앞에서 휘 물러거라, 상감마마 행자시다, 모든 무무의 건 엎드려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주 말찍이었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바닥에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는 이 사람들 가슴을 딱 이렇게 펴고 이러고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슴을 쭉 펴고. 그러니까 벼슬 있는 사람들은 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거 물론 상감마마 보는 앞에서 자기는 숙여야 되지만 저 자식이 앞에서 잘난 척하고 건방지게 앞에서 딱 간다라는, 그게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야. 근데 이거를 보기 싫어서, 즉 왕이 지나가면 거덜이 앞에서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땅에 엎드려야 되는 그걸 보기 싫어서 하기 싫어 가지고 내거리, 즉 종로 내거리를 왕이 지나가는 행차는 그 대로로 가지 않고 뒷골목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거를 말을 피해서, 말이 다니는 길을 피해서 돌아갔다. 그래서 피마길이라는 게 생겼어요, 종로의 뒤에. 피마, 말을 피해서 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에요, 여기. 옛날에 종로 내거리거든요. 그 뒤에 보면 뭐 청진동이며 종로 1, 2가 뒤에 흥민문 방향 좁은 이 골목이 이제 피막길인 거예요. 고관들의 행차, 낮은 계급들이 그 사람들을 좀 비켜서 편하게 다니려고 했던 것이 바로 피막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덜이라는 거는,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는 이제 거기서 나온 거고, 종로에 가시면 여러분들 피막길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고삐를 잡고 가는 왕이나 정승을 잡고 갔던 거덜이나 그 사람들을 비켜서 돌아갔던, 지금으로 말하면 우회해서 그 사람들을 안 보고 편하게 다녔던 길이 종로 뒷골목의 피막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